자, 오늘 주민문학 주제는 지혜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입니다. 이 대표 사진은 어떤 옛날에 있었던 왕이 그 난쟁이면서 애꾸눈이고 외다리에 그죠? 다리 한쪽이 없는 이제 불구의 왕인데 자기 초상화를 이제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. 근데 이제 첫 번째 화가가 이 왕 초상화를 그렸는데 있는 그대로 그린 거예요. 있는 그대로 그린 게 아니고 좀 왕 초상하니까 좀 정상인으로 그린 거야. 있는 그대로 안 그리고 다리도 이제 불구가 아닌 것처럼 두 다리를 다 그렸고 눈도 애꾸가 아닌 것처럼 두 눈을 그렸고 키도 난쟁이가 아닌 그냥 보통 키의 정상인 사람을 그린 거예요. 근데 그 그림을 보고 이 왕은 이제 모욕감을 느낀 거죠. 자기의 감추고 싶은 부분을 그림에서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정상인처럼 그리니까 오히려 그게 이제 우롱당한 모욕감 때문에 그 화가를 죽여요. 괜히 두 번째 화가가 이제 나타났는데 두 번째 화가는 어, 사실 그대로 그려버린 거예요. 그죠? 왜냐하면 어, 조금 정상인처럼 그린 첫 번째 화가가 이제 죽었잖아요.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려버린 거죠. 그죠? 있는 그대로. 애꾸는 그대로 그리고 외다리, 난쟁이 그대로 그리니까 두 번째 화가도 죽어요. 왜 죽냐면 왕이 자기가 감추고 싶은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 버렸잖아요. 그 그림에. 그러니까 아픈 데를 찔린 거죠. 그 분노감 때문에 이제 죽입니다. 근데 이세 번째 화가가 이제 에, 그 왕한테 이제 초상화를 부탁받았을 때 이 첫 번째 화가는 좀 정상인처럼 그려서 죽었고 두 번째 화가는 있는 그대로 해서 죽었잖아요. 그래서 자기는 안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를 많이 고심을 했겠죠.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 이 말 타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. 그죠? 말 타면서 활을 쏘는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. 그러니까 말을 탔으니까 저쪽 한쪽 편 발은 안 보이는 거죠. 말에 가려서. 그죠? 외다리를 그걸로 이제 캄프라치를 한 거고 애꾸눈을 어떻게 컴프레치 하냐면 활을 쏘려면 이제 한쪽 눈을 감고 겨냥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한쪽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죠. 애꾸가 된 거죠. 그다음에 말을 타면서 활을 쏘니까 이제 말 안 넘어지려고 말에 최대한 기울여서 몸을 기울여서 의지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키가 작은지 큰지 분간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세 번째 화가는 흡족하게 이제 왕의 그 마음에 들어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이제 옛날 이야기인데 근데 이 세 번째 화가가 지혜롭게 한 것을 이제 이 왕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. 물론 이제 첫 번째 화가가 왜 죽었는지 두 번째 화가가 왜 죽었는지 참고가 됐겠지만 왕의 입장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빙의를 해서 어떻게 내 그림을 그릴까를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열등감을 좀 감춰버린 거죠. 그렇죠? 그 트라우마를 헤아리는 지혜를 발휘를 해서 살아남았다 이런 옛날 이야기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혜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. 그다음 이제 절영지연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. 이거는 무슨 고사성어냐면 중국 춘추 전국시대 때 이제 초나라의 장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초장왕인데 이 초장왕은 춘추 5패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에 뛰어난 리더 왕 5명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뽑히는 사람인데 이 초장왕이 어느 날 자기 부하들을 장군들을 데리고 연회를 벌입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이제 단합심을 벌이기 위해서 우리가 단합대회 하듯이 이제 장군들 데리고 이제 단합대회를 한 거예요. 연회를 벌이는데 에, 그, 그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애첩한테 그 장군들한테 술을 따라주라고 이제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술을 따라주라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술을 따라주라고 이제 시킵니다. 이제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. 근데 어느 순간 바람이 불면서 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. 촛불이 다 꺼져버리면 아주 깜깜하게 치르게 된 거죠. 근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이 초장왕의 애첩이 일일이 다 술을 따르고 다녔으니까 초장을 껴안은 거예요. 껴안고 입을 맞춘 거예요. 키스를 한 거죠. 그러니까 이 초장왕의 애첩이 이 입을 맞춘 사람 갓끈을 확 잡아서 갓끈을 어, 끊어버리고
외친 거예요. 나를 누가 이렇게 능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. 나를 껴안고 내 입에다 뽀뽀를 한 사람이 있었다. 지금 불을 켜고 그 사람은 내가 각근을 끊어버렸으니까 어, 가스이 벗겨진 사람이 그 범인이다. 이 범인을 빨리 색출해야 된다라고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. 근데 초장왕이 뭐라 그러냐면 불을 켜지 말아라. 불을 켜지 말고 여기에 있는 모든 장군들은 다 각근을 다 뜯어라, 끊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. 그리고 각근을 다 끄는 걸 확인을 하고 불을 켭니다. 그 초장이 가장 아끼는 애첩이 그 애첩을 능욕을 한 장군이 누군가 있는데 그걸 어, 그 사람이 이제 밝혀지면은 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. 옛날에 뭐 이 춘추전국 시대니까 당연히 죽임을 당하겠죠. 근데 그게 싫었던 거예요, 초장은. 그래서 모든 장군은 다 가끈을 끌어라. 이게 절영지연의 고사성어인데, 근데 이제 훗날 이제 이 초나라가 전쟁을 치르면서 이 초장왕이 퇴색이 짙어지면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 목숨을 걸고 초장왕을 지킨 장군이 있어요. 그 장군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몇 년 전에 왕께서 이렇게 갓근을 푸른 사람을 그 애첩이 범인을 색출하라고 했을 때 색출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 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. 그래서 그때 이미 죽었어야 되는 목숨인데 왕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왕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왕을 지켜냈습니다. 이런 고백을 듣습니다. 이게 이제 절영지연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추장왕이 굉장히 지혜롭게 한 거죠. 물론 자기 애첩을 능욕한 범인을 색출을 해서 벌하는 것은 분풀이가 되겠지만, 자, 음, 인재를 하나 잃게 되잖아요, 자기 입장에서. 그래서 이 실리를 취한 거죠. 이게 이제 지혜로운 것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면 요 절영지연이 이제 꼭 나오더라고요, 부사성어에는. 그다음 이제 제가 느낀 이제 지혜로운 것 중에 대구에 계시는 이제 모모 사장님의 성까지 밝히면 누군지 다 아셔가지고 그 제가 이제 어식에 좀 관심을 갖게 됐었어요. 왜 관심을 갖게 됐냐면 그 대구의 모 사장님이 굉장히 본인이 이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에 건강도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됐대요. 그러니까 아마 중국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그 중국의 출장이 잦고 그러니까 뭐 제대로 먹지도 못했겠죠. 그다음에 이제 중국 사업에 대한 굉장히 큰 그룹이 생겼다가 어, 그 사스 때 굉장히 한번 무너진 적이 있었잖아요, 중국이. 그래서 그때 이제 잠깐만요. PC 전원이 또 부족하다 그러네. 오늘 또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? 잠깐 기다리세요. 죄송합니다. 지금 컴퓨터 전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전원을 연결했거든요. 그 이제 대구 모 사장님이 자기가 그 건강을 회복하는데 어싱을 하면서 건강을 회복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어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어싱을 하려다가 보니까 그 모 사장님이 이제 어싱을 저한테 소개를 했을 때 그 맨발로 걸으면 이 작은 돌 같은 게 발바닥에 찔려서 뭐 유리에 찔려서 다치기도 하겠지만 그 작은 돌멩이들 때문에 발이 굉장히 아프지 않느냐 제가 염려스럽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은 저한테 이제 어싱을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살짝 이제 거짓말을 한 걸로 제가 이제 밝혀졌는데 전혀 안 그렇다는 게 처음에는 그 작은 알갱이 돌 때문에 발바닥이 아픈데 이거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곰발바닥으로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, 발바닥이. 그래서 웬만한 돌멩이가 딱 발바닥에 밟히면 그 돌멩이를 그 발바닥 피부가
감싸듯이 돌멩이를 쌓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전혀 아픔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발이 아플까 봐 어싱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어싱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을 한 거죠. 제가 지금 어싱한 지근 2년이 돼 가는데 이 발바닥이 뭐 곰발바닥처럼 돌멩이를 쌓듯이 해서 발바닥이 안 아프지는 않아요. 지금도 아프거든요. 이 이제 거짓말로 밝혀진 거죠. 근데 이 안 사장님은 아니 이 모 사장님은 저한테 어싱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한 거죠. 하얀 거짓말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어싱을 하게 된 건데 이게 대구의 모 사장님이 나한테 어식을 하게끔 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잖아요. 근데 목적에 제가 어, 좀, 좀 아플 것이다라고 제가 할 듯 안 할 듯 안 할 것 같이 얘기하니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든 거거든요. 곰발바닥으로 변한다는 거예요. 사람 발바닥이. 지금은 뭐 새빨간 거짓말로 지금 밝혀졌지만 그러니까 목적은 달성한 거죠. 사장님 입장에서는. 이게 이제 뉴스킨 사업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우리는 늘 뭐 누구를 만나서 제품을 소개를 하고 사업을 소개를 하고 이런 일을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.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건데 근데 그때그때 상황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만나지죠. 그 상대방의 성격, 상대방의 성품, 상대방의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연출되는데 그 상황이 연출될 때마다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이냐, 내가 행복할 것이냐, 비평가로 남을 것이냐, 이것을 늘 생각을 하면 아마 정답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. 그다음에 제가 이 지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, 지혜롭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이 공부하면서 제가 좀 새롭게 또 발견했거든요. 그게 뭐냐면, 첫 번째, 이제, 맞는 말이 무조건 호감을 얻지는 않는다라는 문장을 보고 제가 좀 깨달음을 좀 얻었습니다. 우리는 정확해야 된다. 그 다음에 틀린 말을 하면 안 된다. 음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.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, 그 정확한 틀린 말이 아니지만, 정확한 말이지만, 내가 그 말을 했을 때, 그게 호감을 얻지 않는 결과를 갖는다면, 굳이 그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. 호감을 목적에다 둔다면, 해야 될 말, 안 해야 되는 말, 틀린 말일지라도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살짝 하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좀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우리는 입으로 하는 말이 모든 것을 소통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손동작 언어, 손으로 하는 그 터치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라는 것을 또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, 이번에. 대개 이제 손동작 언어가 능숙하지 않은 게 이제 동양인들, 특히 한국인들도 굉장히 손동작 언어에 능숙하지 않거든요. 그냥 말로만 다 처리를 하는데,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하이파이브라든지, 뭐 악수라든지, 뭐 V라든지, 뭐 엄지손가락을 내부른다든지, 이런 손동작 언어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잖아요. 물론 이제 그들은 이제 너한테 총 쏠 의사가 없어. 나는 빈손이야.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뭐 안녕이라는 손동작 이런 게 이제 발달했다고 하는데, 그래서 손동작이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요.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손동작이 좀 서툴러요. 저 같은 경우도 서툰다. 누구를 막 안아준다라든지 악수를 한다든지 손으로 뭐 최고라는 표시를 해준다든지 이런 게 좀 능숙하지 않거든요. 근데 이 손동작 언어가 굉장히 지혜로운 언어라는 것을 또 한번 이 공부를 하면서 좀 느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런 한 개인으로서의 인생도 살지만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기업 경영 마인드도 가져야 되잖아요.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. 그럼 이 비즈니스에 맞는
지혜로운 언어 생활, 지혜로운 행동 양식을 우리가 가져야 될 텐데, 매 순간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이 일의 목표가 무엇인지, 그다음 그 A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A라는 사람하고 나의 관계에 있어서 미래는 어떻게 정립이 돼야 될 것인지를 그것을 목표로 둔다면 내가 해야 될 말, 안 해야 될 말, 또는 뭐 선의의 거짓말을 필요하다면 목적을 위해서는 그렇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맞는 말이 무조건 옳다라는 그런 고정관념도 좀 깨야 되고 그다음에 손을 많이 터치를 해서 손을 많이 활용을 해서 어, 완벽한 소통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 정신을 갖는다면 그게 최상의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이 주민문학 지혜를 통해서 음, 해결이 안 되는 A라는 사람 또는 오늘 만날 미지의 A라는 사람에게 이 지혜를 한번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오늘 주민문학 하면서 여러 가지 사고를 쳤는데 이것도 그냥 넓은 의미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. 제가 우리 자 이제 성공 공식 우리가 합창할 텐데 음소거 다 해제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활기차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